네, 차관님. 지금 그리고 보안기술연구소 소장님. 방금 존경하는 고영진 의원님하고 이제 질문 답변을 옆에서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보안기술연구소가 지금 전자통신연구원 지금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국가를 위한 어떻게 보면 보안기술을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국가에서도 국정원처럼 내밀한 기술이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것이고, 또 일반 공공 영역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비스해야 되는 보안 기술이 있을 터인데, 이거를 지금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고 하는 하나의 연구소에 지금 통합을 해놓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반드시 국가 보안을 위해서 엄밀하게 비밀주의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일정 부분은 사실은 자유롭게 공개되어야 될 보안 기술이 이제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서 공적 영역에 서비스로 제공돼야 될 영역이 있는데, 이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보안기술연구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상태가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사실은 저희가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국정원 측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기부 쪽이 좀 협의를 하셔서 보안기술연구소를 두 조각을 내든지 해서 국정원에 필요한 기술 섹터는 국정원 내부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비밀주의로 가고, 거기서 통제해야 될 부분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정말 비공개리에 지금 통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어떤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과기부 산하에서 그대로 그냥 현재처럼 가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어떤 조직 개편에 대한 안건이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기술연구소 또 차관님 전체가 좀 고민을 좀 해서 제도 개선안을 큰 틀에서 좀 마련을 해주세요. 이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다 불행한 것 같아요, 보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보안기술연구소장님께 제가 공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소장님이 되셨고 지금 현재의 지위에서 보면 과거 정권에서 부정하게 어떻게 보면 어떤 국정원이 민간인 도청이라든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발견이 된다면 그 부분은 보고서를 쓰셔서 비밀리에 과기부 장관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적법 절차, 과거에 있었던 불법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단죄를 취할 조치에 관련된 의무는 국가 공무원이나 공직자라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책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회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와 어떻게 보면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보내주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앉으시고요. 잠깐 말 나온 김에 지금 왜 부설기관들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보면. 부설기관은 사실은 완전히 독립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보면. 뭐 인사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뭐 국회에 오시는 분들도 부설기관 독립적으로 지금 이 부설기관장에 오시잖아요, 보면. 독립해서 운영을 하고. 근데 이제 운영의 근거 규정은 어쨌든 본 기관의 정관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일부 부설기관을 보면 사실은 본 기관보다 예산이 더 큰 기관도 있고, 또 인력이 더 많은 기관도 있고, 심지어는 나이파하고 IITP 같은 경우 관계를 보면 나이파가 IITP에서 연간 몇백억씩의 프로젝트 예산을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설기관이 지금 나이파의 예산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과연 적절한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보면 기초과학연구원 있고 핵융합연구소 있는데, 당장에 보면 기초과학연구원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1,100억 정도고 핵융합연구소 예산은 지금 1,800억이거든요. 그러면 독립시켜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또 여기도 기계연구원하고 재료연구소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작년 국감 때도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정부에서 그게 이제 아마 기재부에서 이게 기관 숫자 늘리지 마라라는 그 원칙에 너무 함몰돼서 지금 이 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독립시켜야 될 것은 독립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원칙에 동의하신다면 기재부 부분은 저희 국회의원들이 기재부를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과방위 위원들이. 예.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재부랑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좀 개정해야 되고 또 정책적인 공감대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조금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마 이 문제를 작년에 제가 지적하기도 했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항우련 원장님. 예.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저희 방에 이제 좀 몇 분 오시라, 기획실장님이랑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 한미 미사일 지침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지금 고체 발사체 부분은 미사일 지침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100만 파운드 초당 이 역적 이상의 고체 추진체는 지금 못 만드는 거죠. 못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민간용 발사체에 네. 그 이상 규모의 고체 추진체는 쓰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는다는 게 안 만드는 건가요? 어쨌든 법률적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지금 뭐랄까 법은 아닌데 어쨌든 뭔가 안 만드는 제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 만든다고 하는 제약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물어보면 청와대나 국방부나 외교부나 미래부 본부로부터 이 초당 100만 파운드 역적 이상의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공문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런 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은 없고요. 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 국가 간 어떤 그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그 협약을 따르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누가 전화로 알려주든가요? 아니면 오라 그래서 그런 공문이 있다고 보여주든가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기술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네. 스스로 지금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기술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지금 서로 간에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던가요? 저희도 사실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체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언론을 통해서 현재 진행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그 기회에 어떤 국가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항우련의 기심 관계자를 국방부에서 모시라고 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공문 이게 미사일 지침 별표 부분에 이게 지금 고체 발사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슬그머니 접어서 그 부분만 보여주더랍니다. 보여주면서 이런 제약이 있으니 고체 연료는 이 초당 100만 파운드 역적 이상의 것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로 전해주더랍니다. 예. 이게 사관님, 예. 그다음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정부대리님, 예. 항우련 원장님,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가가 운영돼서 있습니까? 국가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뭐 서관님도 자체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사장님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항우련 원장님 그런 사람도 아닌데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끄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엊그제 장관님 오셨을 때도 문제 제기를 했고 제가 이제 운영이 들어갔을 때 청와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국방부에다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돼요. 게다가 이 미사일 지침이 지금 2012년도에 개정이 됐었는데 항우련 쪽에서는 지금 2002년도 지침보다는 좀 더 고체 미사일을 좀 더 센 걸 발사할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12년 협상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12년도 협상 과정에서 이 고체 미사일, 고체 발사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해 측에서는 사실 보조 주인체로 하더라도 고체 연료 발사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맞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모가 작은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러겠습니다.